자, 반갑습니다. 내 멋대로 고민을 가져와서 상담을 해드리는 내 멋대로 상담소입니다.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와 있는지 한번 봅시다. 제목은 세상 계속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?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뭐 하나 맘대로 되는 일 없고 외동이라 하고 싶은 거 다 지원받고 컸다고는 하지만 그럼 뭐 하나요? 회사는 면접 보는 곳마다 다 탈락이고 저한테만 기회가 없다고 느껴지고 태어날지 말지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날지 제 맘대로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제 허락을 받고 저를 낳은 것도 아닌데 제가 왜 가족한테 효도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. 왜 살아야 하나요? 세상 일을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힘든 세상을 견딜 자신도 없어요.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. 사연 내용은 뭐 되게 짧습니다. 이게 전부인데 내용이 좀 극단적이긴 하죠. 언뜻 보기에는 고생 모르고 자란 그 사람이 철없이 투정 만들어 놓는 뭐 그런 걸 같지만 이분이 보면 그래도 취업을 시도를 하기도 했잖아요. 그런 거 봐가지고는 이 사연자분이 그렇게 뭐 근성자체가 글러먹은 그런 사람이라고는 생각되진 않아요. 그러니까 취업이 계속 실패를 하니까 그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넋두리를 늘어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이 취업 얘기가 한 몇 번을 반복해서 나왔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이분한테 심한 잔소리 같은 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. 뭐 그래도 이제 사연을 뽑았으니까 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계기라 생각하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인생을 좀 얘기할 때 MMORPG 게임에다가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. 하루하루 힘들게 이제 살아가는 우리 사회인들한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냐고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. 그럼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어릴 적에 아무 걱정 없이 살던 시절,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답하는 사람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돼요. 음. MMORPG도 보면 이제 딱 1레벨 있죠. 그 시장 마을에서 기본으로 주어지는 장비만 들고 딱 뛰쳐나와가지고 멧돼지 잡고 뭐 늑대 잡고 하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성장할 때가 되게 재밌다고 생각해요. 보면 멧돼지 뭐 고작 몇 마리 잡았다고 해서 레벨 오르고 그리고 뭐 퀘스트 보상으로 이제 장비 하나씩 받는 거 그런 거 갈아입을 때마다 이제 성장하는 게 딱 체감이 되잖아요. 그러다가 또 운 좋게 희귀 등급 무기, 이 파란 무기 같은 거 하나 죽게 되면 이제 세 방 때려서 잡던 멧돼지를 한 두 방 때리면 이제 잡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진짜 막 세계관 최강자라도 된 것 마냥 막 기쁘고 그렇잖아요. 이게 보면 딱 상대적으로 전보다 지금이 좀 더 강해졌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그 만족감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이게 이제 성취감에서 분비되는 도파민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리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경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절대만족 체감의 법칙이라는 그 말이 있거든요. 이게 뭐냐 하면 똑같은 자극이 주는 이 만족감 있잖아요. 그거는 반복될수록 이제 그 만족감이 떨어지게 되는 원리입니다. 예를 들어 이제 연봉이 올랐을 때 그 처음 오른 연봉으로 받았을 때의 그 월급에 대해서는 되게 기뻐요.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그 월급도 당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매달 월급 받는 날마다 그 처음 같은 기쁨을 느낄 수는 없게 되죠. 점점 만족감이 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인간은 늘 이제 지금보다 좀 더 강한 자극을 원하고 그 자신의 위치가 지속적으로 이제 우상향 되기를 위해서 그 노력을 하죠. 근데 이제 게임이랑 현실이랑 다른 게, 게임은 1레벨에서 똑같이 시작한다고 하지만 인생은 그 모두가 똑같은 장비로 시작하지는 않아요. 뭐 부모 잘 만난 자식들은 시작부터 뭐 영웅 장비, 전설 장비 착용하고 그렇게 시작하잖아요. 하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사는 건 아니에요. 전설 장비를 착용할 때 느끼는 만족감 또한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해요. 그리고 꼭 이 게임에서도 서버 1등만 그 게임을 재밌게 즐기는 게 아니고 현실에서도 꼭 최고의 부자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게임도 각자의 게임이 있고 사람마다 또 각자의 인생이 있고 각자의 그 행복의 역치라는 게 다 있어요. 본문에 보면 외동이라 뭐 하고 싶은 거 다 지원받고 컸다고 하지만 그럼 뭐 하나요? 이 내용이 있잖아요. 예, 이분은 그 앞에서 말한 좀 장비 지원을 많이 받은 케이스잖아요. 부모님이 장비 지원을 해준 거잖아요.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지금까지 공짜로 지원을 받았으니까 자기는 큰 노력 없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어왔잖아요. 근데 이제는 학교 졸업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노력해서 원하는 것을 직접 성취를 해야 되니까 이제 좀 깝깝한 생각이 들 거예요.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나온 거잖아요. 그럼 님은 게임으로 치면 표면상으로는 만렙이에요. 그 만렙부터는 이제 본인의 인생입니다. 지금부터는 장비 레벨을 올려야 될 단계인 거죠. MMORPG에서도 보면 이제 레이드를 가기 위해서 파티 찾기를 하잖아요. 그걸 현생으로 비유하자면 이 취업에다가 비유할 수 있어요.
지금까지는 이제 부모님 덕분에 좀 만렙을 상대적으로 쉽게 찍었잖아요. 근데 이제부터는 님이 장비를 갖추고 이제 레이드 파티를 직접 찾아가야 한단 말이에요. 매번 이제 부모님이 님 손잡고 이제 깐부 파티 만들어가지고 레이드 클리어 경험을 만들어줄 수는 없다는 거죠. 부모님이 만들어준 클경은 본인의 클경이 아니에요. 괜히 클경이랍시고 클경 파티 갔다가는 그 파티에서 쫓겨나고 사사계 박제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인생도 똑같습니다. 님이 직접 이제 파티를 꾸려서 가는 그게 현실로 치면 자영업인데 그 자영업 할 거 아니라 그러면 결국에는 누군가가 만든 파티에다가 들어가야 되잖아요. 근데 만약에 숙련자 파티에 들어가려 그러면 님이 숙련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업적이라든가 아니면 그 칭호 같은 게 있어야 되겠잖아요. 그래야지 이제 사람을 구분해서 선별해서 뽑을 수 있잖아요. 근데 만약에 이제 신입으로 그 레이드 트라이 파티에 들어간다라고 칩시다. 그럼 파티장한테 이제 님이 그 레이드 난이도에 적정한 장비를 착용하고 있는지 그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. 그렇게 해서 통과를 해야지 이제 파티에 초대를 받겠죠. 이게 현실로 치면 면접이고 그 장비라는 게 스펙이에요. 면접이라는 거는 이제 파티장의 일종의 권한이잖아요. 그리고 그 면접이 이제 님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각이에요. 님이 뭐 아무리 말로는 그 장비는 이래도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말을 해도 그 해당 파티원들은 그 아무런 증명도 없고 스펙도 갖춰지지 않은 그 사연자님하고 같이 레이드를 하면서 그 고생하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려는 생각이 없어요. 그러면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뭐 하나 마음대로 되는 일도 없고 그랬잖아요. 이거는 어찌 보면 그 본인 스펙에 비해서 좀 과분한 파티에다가 지원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.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실망만 하게 되는 건데 우선은 좀 자기 객관화부터 할 필요가 있어요. 그 지금까지 뭐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써봤겠지만 그거를 좀 정성스럽게 꾸밈없이 진짜 솔직하게 자소설로 쓰지 말고 진짜 솔직하게 한번 써보세요. 그리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. 그러면 어쩌면 그 자기 이력서가 좀 스스로 보기에도 좀 부끄럽고 초라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님이 지원했는 회사 중에 님이 생각할 때는 되게 좀 초라해 보이는 보잘것없는 회사라고 판단될지라도 그 회사를 일구고 지금까지 이끌어온 그 능력 있잖아요. 그거는 그 초심자가 쉽게 볼 만한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리고 면접에서 뭐 시켜만 주면 뭐든 잘할 수 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. 이런 그 추상적인 다짐 그런 거는 당장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. 그러니까 면접에서 이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. 자,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왜 힘들게 그 파티를 꾸려서 레이드를 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이제 어려운 레이드를 클리어했다라는 그 성취감이 있겠죠. 그리고 또 레이드를 그 클리어해가지고 얻는 전리품, 그 장비를 남들보다 먼저 착용해서 그 과시할 수 있잖아요. 그런 것이 일종의 뭐 목표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럼 현생에서 사람들은 왜 힘들게 그 직장 다니고 일하면서 살까요? 일단은 그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. 그거를 뭐 생각으로는 뭐 할 수 있어도 실행에 옮기기가 되게 힘들죠. 그리고 또 게임처럼 그 현실에서는 일을 해가지고 그 전리품으로 월급이라는 걸 받잖아요. 이 월급이라는 전리품을 통해 가지고 장비를 강화하듯이 이제 좋은 집을 사서 이사를 가고 그리고 또 좋은 차를 타고 그리고 자식한테는 그 전설 장비는 못 되더라도 영웅 장비 같은 거 입혀주고 뭐 이렇게 소소하게 원하는 것을 쟁취할 때 그 분비되는 거 도파민에 중독되어서 살아간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게 되게 소소하지만 되게 가치 있는 삶이에요. 자, 결론을 내리자면, 우선, 그 부모님에 대한 뭐 효도 얘기하고 있잖아요. 내가 원해서 낳은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 했는데, 뭐 자식이 부모를 그 원망하는 그 객관적인 기준은 없어요. 신체적으로 큰 불편함 없이 태어났고, 그리고 집에 큰 병 걸린 가족이 있거나, 아니면 뭐 엄청 큰 빚이 있어가지고 돈이 줄줄 새는 뭐 그런 조건이 아니라 그러면, 그리고 또 우리나라 평균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, 그냥 부모 원망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. 그냥 평균의 수준까지 갖추게 해줬으면 이제부터는 그 본인의 인생이에요. 그리고 또 인간은 지금보다 미래가 좀 더 나아지면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거든요. 그리고 또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. 그리고 또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. SNS에서 또 남의 뭐 그 행복한 모습 있잖아요. 그런 거를 보고 부러워하지도 마세요. 진짜로 행복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행복한지 그거를 확인하려고 하지를 않아요. 그리고 남한테 과시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살아요. 오늘 해야 할 일 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. 그리고 또 효도는 그 님이 이제 사는 재미에 대해서 깨닫는다 그러면 뭐 할지 말지는 알아서 판단하세요. 어, 어쨌든 뭐 오늘 사연은 되게 무거운 주제인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살면서 인간이 한 번씩 좌절하는 경험을 겪을 때가 많잖아요. 그럴 때마다 뭐 저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시간 지나면 뭐 별거 아니었다고 느낄 수도 있고.
어쨌든 뭐 이 사연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인간의 삶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